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병원협의회에서 초대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셔서 단순히 체형이나 외모만을 가지고 체중을 빼려는 분보다 다른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 경우에 체중 관리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게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이전보다는 여러 개가 나와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의 종류는 다 아실 거라서요. 일단 만성질환자에서 항비만 약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흔히 보는 고혈압, 당뇨병 이런 환자들에서 지금 뭐 언뜻 생각이 다 나시겠지만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에서 아주 최근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체중 조절을 장기간 하려고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 삭센다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라 이제 그거는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이제 6개 RCT 기준에 따라서 6개 RCT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약제를 쓰든지 고혈압 환자에서 모두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체중 감소 효과는 이제 큐시미아에서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 감소는 이제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진 것만 아니고 혈압 감소도 봤는데 오릴리스텟하고 큐시미아에서 혈압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혈압 감소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약제들이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체중 감소에 의한 효과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혈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에서 사망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률은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시면 각각인데요. 오릴리스텟과 이제 큐시미아 사용한 거, 이제 저용량, 고용량 두 군으로 사용된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날트록손 부프로피온 섞인 것은 결국에는 체중 감소, 그러니까 혈압의 감소 효과는 별로 보이지 못했고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퇴역 군인들의 베테랑들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직접 코호트 지역에서 이렇게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한 건데요. 봤더니 재밌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 내기 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체중의 증가하고 어떤 각각의 약제를 사용하고 난 이후 6개월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역시 기존의 임상 연구들에서 알려진 것처럼 체중이 뭐 세마글루타이드, 큐시미아, 펜터민 이런 걸 사용한 분들에서 체중이 6개월, 만약 6개월 약물을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되게 많이 빠지더라라는 건데요. 재밌는 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한 약제도 모든 환자한테 다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각각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빨간 게 살이 잘 빠지는 상위 25%고요. 5%이고 이거 50%일, 75%일인데요. 각각의 약제를 보면 어떤 약제도 75%일, 25%는 거의 체중의 변화가 없는 체중이 이렇게 아주 잘 빠지는 어떤 약제든지 간에 상위 25%일은 체중이 이렇게 잘 빠지는 군인데 반면에 평균이나 50%일, 75%일로 가면 어떤 약제를 쓰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체중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떤 약제가 다 무조건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약제를 변화시켜 보거나 좀 맞는 것들을 처음에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그렇게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으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서 당뇨의 소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뇨의 소인이 없으면 먼저 오릴리스텟을 적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약제들을 가고 중요한 게 무드 릴레이트된 요소가 있으면 날트록센과 부프로피온이 섞인 약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각자 연구들의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들을
것들을 뒤에 몇 가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뭐 사용하고 계신 대로 당뇨의 소인이 있는 경우는 메폴민 먼저 써보고 리라글루타이드 쓰고 뭐 그 다음에 우리 SGLT2 이니비터 같은 것도 쓰고 무드와 관련이 되면 날트록신 부프로피온을 사용 고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는 이제 만성질환, 그냥 리스크 팩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리스크 팩터와 관련이 있을 때 어떤 항비만 약물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진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리스크 팩터만 가진 게 아니고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약물을 쓰는 게 좋으냐 보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된 것은 리라글루타이드죠. 1.8ml를 쓴 리더 연구에서 이미 심혈관계 질환은 이롭다는 연구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라글루타이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나 날트록센 부프로피온 어떤 것도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한테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입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컨트라인디케이션, 고혈압이 있는 환자를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 때 클로즈 모니터링 하시는 것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리라글루타이드가 밝혀져 있는 거고, 심혈관계 이제 보호 효과에서 보면 그 리라글루타이드도 맥박을 살짝 높일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사용하고 나서 맥박을 약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심근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기전적인 것으로도 모조리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입증돼서 있는 환자한테는 주사 맞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일단은 꺼린다고 하더라도 살을 빼기 원하면 리라글루타이드를 먼저 권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이것은 리라글루타이드, 당뇨에 사용했던 리라글루타이드와 DPP4 이니비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같이 당뇨약을 조절하는 당뇨 조절이 잘 됨으로써, 혈당 조절이 됨으로써 심장의 이런 카디오베스큘라 문제가 더 위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같이 당 조절을 하는 DPP4 이니비터랑 비교를 했을 때도 리라글루타이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메이저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혈당의 조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작용을 해서 그럴 수 있어서 비만일 때 카디오베스큘라 리스크가 높거나 이벤트가 있었던 분한테는 리라글루타이드를 우선 적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라글루타이드가 더 효과적이었던 군을 조금 이제 서브 아날리시스를 해서 본 건데,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여자에서,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전에 CVD가 있었던 사람들에서 훨씬 더 유의하게 이 효과적이었어서요. 요런 것들은 요런 경우에 조금 더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이상 반응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건 굉장히 흔해서 아시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 원래 리라글루타이드가 이제 불면증이 사실은 기전적으로 별로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불면이 있는 환자들한테 불면에 수면 장애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필드에서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리라글루타이드 다음으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2.3mg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 기대되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리라글루타이드보다는 체중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스텝 1, 3, 4가 그러니까 당뇨가 없는 비만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들이 지금 다 도출이 되어서 조금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어서 지금 사용할 수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텝 1은 그냥 체중 감소, 그러니까 약을 쓴 군, 안 쓴 군 이렇게 봤고요. 스텝 3는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훨씬 더 강하게, 그러니까 식이요도 정말 다이어트리 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운동도 그렇고 훨씬 더 비헤이비어럴 테라피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한 그룹이고요. 한 연구고요. 스텝 4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 삭제라든지 어떤 비만약이든지 끌고 가서 이제 체중이 좀 떨어지고 나면 비용 문제도 있고 환자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중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5개월 정도까지 약을 쓰고 그 뒤에 플라세보랑 그 진짜 약이랑 주고 이후에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본 임상에서 리얼월드에서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연구 디자인으로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이제 스텝 1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삭센다를 0.6에서 3까지 쭉 올리고 봤더니 이제 쓴 그룹, 안 쓴 그룹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거고, 이제 스텝 3는 인텐시브한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훨씬 더 시기는 그 영양사가, 운동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또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플라시보 군에서도 조금 더 많이 빠지더라. 역시 이제 비헤이비어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는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해도 비헤이비어럴 테라피를 열심히 해도 그걸 열심히 안 한 군보다는 훨씬 더 도달하는 체중이 빠지는 게 도달하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도 역시 약을 써주는 삭센다를 쓴 그룹이 훨씬 더 굉장히 많이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참 스텝 4, 요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보면 처음에 5개월까지는 그대로 약을 쓰다가 여기서부터는 플라세보와 진짜 트리트먼트를 하는 삭센다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봤을 때 이 뒤에 이때만큼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요요라는 게 고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2년까지 보여졌고요. 물론 이 연구는 5년까지 지금 확장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체중도 이렇게 변했고 이건 허리둘레고요. 다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허리둘레, 혈압, 이게 체중인데요. 역시 체중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플라세보로 바꾸게 되면 다시 6.9%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처음보다는 빠지지만 이게 더 가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요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커브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삭센다를 시작을 해서 지금 얘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의 연구 결과지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리라글루타이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서 보통 이 안에 체중이 열심히 빠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끊어준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다시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체중 감소의 목표를 도달한 퍼센트를 보면 5%는 뭐 거의 다 됐고 이제 많이 빠진 그룹도 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보여졌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 인체에서 보이는 GLP-1이고요. 이게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요거가 꼭 필수한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현재 또 하나 쓸 수 있는 그 GLP-1 아고니스트가 이 둘라글루타이드라는 이름 트루리시티 같은 것도 반감기가 길게 해서 얘는 일주일에 한 번 맞게 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둘라글루타이드는 이게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지 않아서 BBB를 통과하지 못해서 식욕 감소 효과나 포만감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좀 적을 거라고 얘기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주사를 매일 맞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 조절을 위해서 트루리시티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체중 감소 효과는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안 환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둘라글루타이드를 위클리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체중 감소, 그러니까 체중하고 BMI가 역시 감소를 하긴 하더라. 그래서 딱 비만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가 없을 때는 비급여로도 나는 절대 이 환자분은 뭐 당뇨는 없지만 다른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도 있었고 다른 식욕 억제를 시키는 다른 항비만 약제 사용보다 이쪽을 사용하고 싶은데 매일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 용량 조절도 필요 없고 얘는 한 번 찌르고 그냥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대사 질환과 관련이 많이 된다는 에피카디알 팻을 감소시키는데도 사람 수가 적어서 그 BMI가 줄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둘라글루타이드를 썼을 때, 트루리시티를 썼을 때도 이렇게 에피카디알 팻이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오프라벨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텝 1, 3, 4 해갖고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마글루타이드를 쓰면 다른 어떤 GLP-1 아고니스트보다 효과가 더 우월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임상에서 이거의 효과가 진짜 이 약의 효과보다 약의 주사를 하면 울렁울렁하고 이런 GI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약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상하게 임상에서 보면 그런 부작용이 심한 사람이 살이 잘 빠지는 듯한 착각이라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못 먹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약이 처음에 그런 부작용만 있을 때 잠깐 사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 이 노우지아나 이런 그 GI 트러블이 체중이 빠지는데 기여하는 요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울렁울렁하거나 이런 부작용은 도즈를 높일 때 적응할 때 위해서만인 거고 이런 부작용이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이 약에 내성이 생겨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처음에 0.6만 썼을 때도 울렁울렁하던 게 도즈를 높여서 3까지 가도 그런 게 없어지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잘 끌고 가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썼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더 저용량에서 써서 효과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보면 3.0까지 대부분 다 끝까지 다 올라가서 유지를 하셔야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아청소년한테서 비만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쓸 약들이 오릴리스텝 말고는 별로 없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그거 싫어하죠. 먹으면 뭐 자꾸 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 사용할 수는 없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뭐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리라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연구에서 굉장히 사람 수가 좀 피험자 수가 많았고요. 이제 여기서는 보면 성인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0.6부터 시작해서 한 연구에서는 3.0까지 다 똑같이 올렸고 한 연구는 1.8을 맥시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GLP-1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다 뭐 비교적 기대하시는 것처럼 결과는 좋은 것으로 빠지고 뭐도 하고 그리고 이 연구들에서는 뭐 부작용이 다른 거 특별히 큰 위험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고 다 알려진 흔한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슷하게 알려진 부작용, 노지아, 보미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혹시는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로 지금 사용 많이 한 분이 보면 12살 이상, 13살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이상이 되면 사용을 더 다른 소규모 연구들에서는 더 어린 학생들한테도 사용한 게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가장 많이 대규모 연구를 비교적 했다고 한 군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되면 사용을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 이제 결과들은 괜찮아서 아마 인디케이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조만간 생각이 적응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비만 대사 약물 수술을 하면 약제 사용 없이 완전히 살이 잘 빠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도비만 환자한테 본인의 노력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을 많이 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새는 비만 대사 수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스물스물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난 경우에 보면 이제 여기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를 섞은 이 같이 투여한 큐시미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GLP-1 아고니스트도 괜찮다. 펜터민만 쓴 거에 비해서 훨씬 이 두 가지들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제 큐시미아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것도 이제 메타 분석이라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한 것은 용량이 4단계가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확실히 그 체중이 빠지는 게 확실히 더 많이 고용량을 주면 더 많이 빠지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여기 부작용을 보면 이게 지금 나오는 순서가 빈도수거든요. 이렇게 제일 많은 빈도가 있던 것이 이제 뭐
감각 이상 뭐 이런 것들이라서 뭐 냄새도 미각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계속 널버스 시스템,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인 널버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부작용으로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서 역시 토피라메이트에 대한 부작용이 펜털민은 뭐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일단 두 가지가 섞인 거에서 보면 펜털민 부작용보다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 토피라메이트 쪽을 호소의 부작용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정신질환에서 항비만 약물, SSRI나 뭐 안티사이코틱스를 사용하면 해서 살찌는 경우 되게 많고, 요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 이런 약물을 드시고 계실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이쪽 분들에게 약물을 어떤 항비만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이제 그 사이코트로픽, 안티사이코틱이나 뭐 SSRI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전으로 뭐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그렇고 뭐 여기 다양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살이 찌울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물에서도 보면 뉴트럴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것도 1년에 1kg 미만 체중이 증가되면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kg 증가한다 그러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쓰면 정말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약제들이 1에서 5kg 정도 쓸 수 있어서 그 대부분 정신과에서 물어보면 이 약은 살찌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 약을 드시면서 체중이 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사실 약을 써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항정신병 약을 썼을 때 사용을 할 때 가장 안전한 건 아까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나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리라글루타이드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리라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 다 모든 잘 빠지면 좋은데, 제가 써보니까 처음에 효과 있는 듯 하다가 역시 돌아가거나 장기간 써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리라글루타이드 사용 못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연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섭식장애 있는 환자는 제외하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을 했냐면, 지금 다른 먹는 항비만 약제들도 전부 사용을 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리얼월드 스터디인데요. 그래서 이제 약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 가지 약제만 쓰다가 다른 약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했는데, 체중이 5% 미만 감소하거나 공복감이 증가했거나 이랬을 때 다른 약제들을 사용한 적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가보면 리라글루타이드와 토피라메이트를 섞기도 하고, 이제 부프로피온, 그 우울감이 있는 정신과 약제를 사용을 하지만 약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존에 우울감이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프로피온 날트록신을 콘트라브를 추가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본 게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는 이제 아시아인도 한 20% 미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에도 이런 식의 스케줄을 따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비만 약물을 사용을 하면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저런 정신과 환자들에서도 체중, 그 다음에 대사 지표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요소,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이런 지표들도 체중이 빠지면서 다른 정신과적인 약물의 조적이 없이도 훨씬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식욕에 대한 폭식하거나 이런 식욕에 대한 것도 전부 좋아지는 것을, 어떤 항비만 약물을 사용을 해도 이런 결과들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신과 약물을 사용했을 때 뚱뚱해진 환자들한테 정신과 약물 사용 상관없고 살 빼는데 아무 약도 못 써요 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이렇게 체중을 좀 빼게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다른 질병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만 약물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졌냐를 보면, 어떤 약물을 썼던지 이 식욕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똑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더 좋았던 게, 이 정신과 환자들에서는 그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에서는 이 콘트라브를 사용한 군에서 훨씬 이쪽 그 심리적인 지표들이 더 많이 개선이 되는 걸 보여서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콘트라브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제 그리고 항비만 약물의 그 이상 반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살이나 우울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고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했을 때 초반에 조금 높아질 수 있어서 토피라메이트를 포함된 약물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피라메이트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항간질 약물보다 더 젊은 층에 많이 쓰이는데요. 봤더니 이런 이상 반응이 젊은 여성에서 원래 많이 나고 우리가 항비만 약제도 젊은 여성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서 큐시미아나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할 때 이런 부작용, 뭐 저릿저릿하든지 디즈니스가 있다든지 이런 이상 반응, 그리고 또 자살 위험이나 우울감이 생기는지 이런 부작용을 조금 더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아마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식행동 유형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논문으로 하나 나온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식행동이 배고픔, 만복, 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배고픈 거는 아침이나 점심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얼마나 내가 배가 고픈지 우리가 바스 스케일로 측정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 측정하는 거 하고요. 만복감은 배가 부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량을 소모하느냐라는 걸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식사일기 같은 걸 좀 받아보시거나 간단한 이제 설문 이렇게 바스 체크하는 걸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배부름이 일정한 칼로리의 양을 식사를 하게 하고 그게 배부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그 만복감이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로 진짜로 많이 드시는 분, 칼로리가 드시는 게 많으신 분은 큐시미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른 게 일정한 양을 먹었을 때 배부름의 지속 시간이 남들보다 짧은 경우에는 삭센다를 사용하고, 이렇게 배고픈 거가 비정상적으로 비고프거나 쾌락적 식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콘트라브 같은 걸 사용하는 이렇게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서 굉장히 소비량이 적은 경우에 근력 운동과 펜터민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페노타입에 맞춰서 체중 관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약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중이 많이 빠진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페노타입에 맞추지 않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많이 빠진다고 알려진 큐시미아, 리라글루타이드를 그냥 되게 다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를 페노타입에 맞춰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우리나라처럼 쾌락적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서 이 사용하는 빈도가 좀 바뀌어서 컨트라브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여태까지 다 임상 연구에서 숫자만으로 가장 많은 몸무게가 빠졌다라는 걸로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페노타입을 맞추면 약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항비만 약제에서 우선 사용을 고려하는 건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리라글루타이드를 적용하시면 좋고, 정신질환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콘트라브나 리라글루타이드를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고, 토피라메이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냥 비만 시술 후에 가장 효과적인 건 이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 다음에 리라글루타이드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맞춤 이런 거가 일관되게 누구나 그냥 딱 처음 오는 환자한테 적용한 거라면 개인 맞춤으로는 약제 투여 경로의 선호도나 이상 반응, 젊은 여자들한테 우울감이 좀 있는 여자들한테 토피라메이트를 먼저 선택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것처럼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담배를 피신다면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콘트랍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식행동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차별을 두셔서 식사일기 같은 거를 한번 받아보셔서 조금 유형에 따라서 써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